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개장 전략 잡을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총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충입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중국은 참 디플레 우려가 큰데 물가가 조금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해 종합지수도 다시 좀 4천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기술주가 아쉬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맞습니다. 이제 사실 소비 관련 섹터가 기술주를 끌어올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0.5% 상승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소비 섹터 쪽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주류라든가 유제품, 그다음에 면세점 쪽에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거래량 전일 대비 6.7% 증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섹터 순환 움직임, 소비 쪽으로 움직임을 보여줘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섹터의 전반적인 강세는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월 달에 발표된 아까 여기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긴 하지만 CPI 데이터가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거는 이 성장률이 6개월 연속 확대된 점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0.2% 음. 상승된 것보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보여주고 있는 거. 또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저께 재정부가 상반기 재정 정책 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핵심 분야인 개인 소비 대출하고 관련 산업의 기업 대출에 대한 뭐 이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래서 이제 노인 돌봄이라든가 육아 서비스 분야 소비 잠재력 자극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섹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주의 흐름에 대한 이유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또 다른 개별 섹터를 좀 볼 텐데 사실 지난주부터 이 상무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 쪽이잖아요. 간밤에 좀 전일장의 흐름 굉장히 좋게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계속 거론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의자 또한 어떻게 보면 방어주 형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그 욕구를 아니면 니즈를 굉장히 만족시키는 교합에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섹터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로보틱스나 이런 것보다도 너무나 이 마켓이 니치하지 않고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력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코시스템에서 더 많은 밸류체인에서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중국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표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무원이 탄소 중립 중국 행동 백서를 발표해 가지고 전력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및 농업 생산, 교통, 건설, 운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응용해서 심화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투자 규모가 약 200억에서 300 위안으로 추정되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업계에서 누적된 부채 같은 거를 정리해서 업계 자체에서 구조 조정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음. 우리가 얘기하는 엔타이 인볼루션, 과도한 경쟁도 억제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주도적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쪽 업체들이 아까 얘기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로 접근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어차피 손쉬울 거라 보고 있고요. CSOP 저희 홍콩에서 가장 큰 태양광 ETF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태양광 업계 맞아요. 질적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는 업계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성을 위해서 ETF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CSOP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중국 경기를 좀 보면서 계속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동산에 대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부동산 침체가 지금 정말 한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반등 시그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거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날이야." 뭐 이런 속담에 비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관영 매체에서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국영 언론의 논평에서 일선 도시 주택 구매 제한 해제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불합리한 정책의 조속한 철폐도 언급됐고 그리고 주택 구매 제한 해제 가능성 특히 일선 도시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다만 이게 언론에 논평이 게재되고 나서 현재 몇 시간 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올라가는 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부동산이 빨리 하락을 멈추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이제 부동산 섹터에서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가격 안정,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회복을 지지하는 다른 정책 신호. 제가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아니면 더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내놓을 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채팅창에 저희 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무님, 오늘 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강세 출발은 예상하거든요. 홍콩과 중국 전부 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군제 행사 지금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가격 준수 지침으로 해가지고 과도한 경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고요. 중국 정부가 또 이제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물류 데이터 간 데이터 공유 개선을 위한 조치도 발표했고 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택배 공급망 쪽에 긍정적이고요. 중국 승용차 판매 보조금 약화가 약간 약화되면서 소폭 감소해 가지고 자동차 업종에 투자 어떻게 보면 심리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많거든요. 우선 미중 협상 내용 이행 계속하고 있죠. 펜타닐, 히토류, 대두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게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블랙락 아이쉐어의 코어 MSCI 이머징 국가 ETF인데 15억 달러 정도 저번 주에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6월 달로 비교했을 때 주간 증가폭이 가장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니까 중국 비중 20%입니다. 한국 비중도 15% 정도라고 제가 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연말을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어떻게 보면 강한 랠리에 대해서 포지션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중국 쪽에 자금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테크주만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왜냐면 어, 그 차익 실현 욕구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CPI 데이터 나오시는 걸 보고 데이터를 주목하면서 소비 쪽의 테마나 아니면 그쪽의 지수, A50 지수죠. 그걸 포함시켜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태양광 중국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조금은 그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렇게 저희는 상무님과 오늘장 전략까지 짜봤고요. 태완강에 대한 키포인트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이 부분 투자 시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